598조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죠, 이게. 이게 최우선 변제권인데. 근데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꼭 기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추가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요, 최우선 변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시험에서도 최우선 변제란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오면 이게 뭐다? 최우선 변제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럼 이거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임차인은 경매 개시결정에 등기 전,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경매 들어가면 개시결정 등기 하죠.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농해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도 들어온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임대인이 허위의 소액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중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입주와 중농을 경매 등기 전까지 유지를 이거 해놔야 되는데,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유지. 이거 유지도 시켜야 되죠. 언제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입주와 중농. 아직 안 하셨나 보네? 원장님 하세요, 얼른. 이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되죠? 이해만 해줬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입주와 중농을 유지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천매각 기일 전으로 법원이 정한 날로 하는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까지. 그때까지는 입주 중농을 유지시켜야 돼요.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소액 보증금이 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이거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은 아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보증금액이 2021년도 5월 11일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요 전에는 서울이 어떻게 됐었어요? 거기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서울이 1억 1000에서 3700까지는 최우선 변제였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5월 11일부터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서울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5천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1억 5천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아예 최우선 변제 입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증금 제한이죠. 이게.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은 전부 다 과밀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인데,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우리 수도권 지역은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눴죠.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 또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좋습니다. 또 자연보조 권역이 있어요. 공법 시간에 공부했는 모양이네? 아, 저번에 한 거? 와, 저번에 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 내가 엄청 이뻐해. 근데 올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이 중개사법을 사랑하면은 항상 그냥 단기간 내에 끝내고 가십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1억 5천만, 이게 과밀억제 권역 그러면 서울은 전체가 과밀이고요. 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지금 경기도 일부 시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일단 원칙이 과밀이죠. 원칙 과밀이고, 경기도 수 중에 대충 과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상가임대차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충 과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 과밀 맞죠?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뭐 이런 데들 다 과밀이에요. 의정부시, 성남시 이런 데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과밀이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4,300까지 최우선 변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 지역들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지역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아니할 말로 요 지역들을 시험을 냈잖아요. 이 지역이 기준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진짜 아니할 말로 시험지 확 찢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과밀은 이제 요거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중에 이제 2,300까지 해주고요.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세 군데 지역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여기 인천광역시는 과밀업종으로 일단 올라가죠. 원칙이. 이렇게 되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들이 있죠. 군 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로 내려가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저 인천은 세 군데로 묶여 있다는 게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거기는 6천만 원 이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있는 주택 원칙 얼마? 1억 3천 이하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왕길동 일대 이쪽이 어디 과밀업 쪽이 아닐 거예요. 이쪽이 제외돼 있어요. 또 그러면 이거 제외돼 있으면 근데 이거 제외돼 있는데 또 토지가락하고 묶여 있다. 아주 웃겨 이게.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청라하고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청라 송도는 어디다? 그냥 광역시 적용합니다. 경제자유구요. 과밀업종에서 빠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건데 우리는 이 숫자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 없죠. 어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서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지금 5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최우수 문제 해주는 금액은 최소한의 보장이에요. 최소한의 보장인데 이쪽 금액은 이쪽 금액이 지금 3분의 1이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은 낙찰 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분의 1 범위까지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대지 낙찰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전세권보다 유리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배당을 할 때는 확정일자부 임차에는요 대지 낙찰가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어요. 대지 낙찰가에서도. 근데 전세권은 안 돼요. 자본은 물건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서울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간다. 그래서 대지 낙찰가 포함하여 2분의 1 범위에서만 최우선 문제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무적인 차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아니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소액임차인일 때라도 확정일자 찍으라고 유도해야 돼 안 해?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문제해 주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였다.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었어요. 1억이었다면 최우선 문제를 5천까지만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 확정일자 찍도록 해야 되죠. 우선 면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이 정도 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해할 게 이겁니다.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0년 4월 11일이었어요. 두 번째 근저당권자 들어왔는데 야가 들어온 날짜는 2021년도 6월 11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는 2021년도 8월 21일이었어요. 이렇게 이때 들어왔습니다. 이자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 주택이 서울 소재 주택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자, 이 경우에 요 임차인은 1번 저당권자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저당권자 설정일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당권자는 가장 먼저 저당을 잡으면서 그래 생각했겠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얼마?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3,700까지 최우선 문제 해주죠 지금.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인 임차인이 내 뒤로 들어온다면 나는 3,700을 양보해야지.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상향 적용됐어요 지금. 1억 5천으로.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에 앞서서는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자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근데 2번 근저당권자예요. 얘는 2021년도 6월 11일 날 들어왔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지금 서울 1억 5천이 맞죠? 그럼 이하에 앞서서는 최우선 변제를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이제 요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감을 잡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주임법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소액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주택은 대다수 지금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죠, 지금. 오래된 저당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꼭 따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지금 교재 599쪽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죠? 요 카피 갖고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거 교재에 있는 거 카피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실무상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최우선 변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